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쉬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어느덧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가 급락장 속에서는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지라면서 고민이 참 많고 마음도 힘들었었는데 한 땀 한 땀,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니 어느덧 여기까지 다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 참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주말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특히나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무려 5% 그리고 3% 정도 주간 상승률 봤을 때 이렇게나 많이 오른 건데요. 따라서 보면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올해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주된 주인공 바로 반도체였죠. 특히나 엔비디아가 무려 5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이제는 최고가까지 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울타브트의 경우에는 버크셔의 훈풍이 2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한 이틀 연속으로 15% 가까운 상승률을 보일 수 있었고요. 이런 시장의 좋은 분위기는 미장뿐만은 아니었죠. 우리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1에서 거의 2% 가까이 올랐고요. 주간 상승률로만 또 따져봤을 때도 코스피 지수, S&P 500 지수만큼이나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 우리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 많이 빠졌던 만큼 되돌림도 빠르게 들어오는 시장을 우리가 연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 주역은 반도체였죠. 미국 뉴욕 증시나 우리 증시나 반도체 쪽으로 가장 큰 탄력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반도체에 이어서 같이 그동안 급락장에서 좀 잘 선방해줬던 바이오는 어떤 전략이 가장 유효할까라고 지난 금요일장에서 같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바이오는 코로나 테마 위주로 강한 상승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은 그동안 피크아웃 우려가 갑자기 막 치닫으면서 피크아웃에 대한 내러티브가 컸었는데 그에 대한 숨구멍을 어떻게 보면 좀 버크셔가 뚫어주는 모습이었고요. 끝으로 자동차는 이제 밸류업 출시를 얼마 남지 않아서일까요? 정말 오랜만에 현대차가 5%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덧 여기까지 오고 나서 이제 또 오늘로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오늘도 이번 주도 이벤트가 참 많습니다. FOMC 의사록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 이번에는 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도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자, 그동안 올랐던 만큼 약간의 쉬어가는 눈치 국면을 보는 장세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을 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오늘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크게 탄력이 들어왔던 반도체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브리핑을 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자, 크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두 가지 기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AI에 대한 우려는 기우였다. 그리고 두 번째, 레거시 쪽은 아직까진 튼튼하다라는 건데요. 먼저 AI에 대한 우려, 왜 기우였냐? 결국 빅테크들의 실적을 열어보니 지출만큼 수익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앞으로 미래, 주도권에 더 투자를 한다라는 입장을 우리가 가이던스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 있죠. 때문에 앞으로 수익, 지출에 대한 투자 비용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점은 기우였다라는 사실을 한 포인트 기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는 레거시 쪽이었습니다. 공장이 가동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감산을 했던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 비교해서는 100% 가동률이 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할 것이고 이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가격에 대한 상승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조에서 우리가 조금은 캐시카우로서 안도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기둥이 탄탄하게 받쳐주니 주가는 빠르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서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앞서 시황판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었지만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고점에서 한 8% 정도만 더 올라오면 회복을 넘어서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게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무거운 삼성전자 우리의 인덱스인데도 8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무려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었고요. 그 고점 대비해서 급락장 전에서 비교를 한 거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테크윈까지 그 밸류체인 단의 탄력도는 훨씬 더 좋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테크윈의 경우에는 금요일장에서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한 8월 5일부터 그 2주 동안 상승률을 카운트해봤을 때 무려 절반 가까운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두 분과 함께 의견을 나눠봤을 때는 아직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이 돼야만 우리가 손을 좀 강력하게 내볼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합치가 됐었는데요. 자, 과연 오늘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벌써 시세든 다 가버리는 건 아닌지, 전략 수정 필요 여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또 정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와 함께 저희가 같이 고민했던 섹터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바이오였는데요. 자, 바이오의 경우에는 코로나에 이어서 엠폭스 정말 비상사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정확하게 그대로 올라줬고, 여기에 주말 사이에 화장품이랑 자동차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반등장에서 어떤 업종을 주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지 이 시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바이오부터 보실까요? 반사수해 정말 대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내 한 11월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반사수혜를 노릴 수 있다는 포인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코로나랑 엠폭스의 경우에는 건강이나 사회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선 또 호재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수혜로 또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코로나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차례 언급을 드렸었지만 사실 오미크론 변이 중증도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할 수 있다지만 면역력을 회피해서 갈 수 있는 그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심지어는 엔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확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는 이미 웃돈을 줘도 사기 어려운 정도로 수급난을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치료제도 부족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당시에 감기약을 사재기하던 조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고 또 개학도 속속들이 시작을 하고 있어서 다시 방역체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코로나만 해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엠폭스까지 심상치 않죠. 저희가 금요일장에서 브리핑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WHO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라고 기사를 전해드렸었는데 벌써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섰습니다. 스웨덴에서 발병 환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엠폭스 관련해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 금요일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원제약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 대신해서 치료제 대신해서 사 먹을 수 있는 감기약이 어떻게 보면 좀 동이 났을 때 가장 수혜를 봤었던 기업이라서 참고치 한번 넣어봤고요. 우정바이오 진단키트 그리고 마스크인 모나리자까지 두 자릿수 상승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이오만큼이나 또 눈길을 끌었던 건 화장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이 화장품은 먹여 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상반기에는 미국향 수출주들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피크아웃 논란을 거의 잠식될 찰나에 다시금 버크셔가 살려줬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한국판 올리브영이라고 할 수 있죠. 울타뷰티를 애플 대신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기 울타뷰티에 들어가 있는 입점 브랜드들 중심으로 상승 탄력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마녀공장,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 모두 입점 브랜드로 전해졌고요. 그 밖에 OEM 그리고 유통기업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7월달 소매 판매가 또 잘 나와주면서 그만큼 탄력을 받은 좀 트리거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저희가 화장품, 미용 관련해서는 보톡스 시장 어떤지 또 출연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바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시장이 하반기까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화답을 해주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상반기에는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을 이끌어 갔는데요. 당장 다음 달이 되면 이제 밸류업 지수가 나오게 되죠. 이에 대한 반응이 벌써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특히나 또 변동성 국면, 우리가 경기 침체의 내러티브가 조금 잦아졌다고 할지라도 이 변동성에서 조금 확인하면서 안정성으로 해지 전략으로 취해볼 수 있는 섹터는 바로 밸류업,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들 많이 드렸었는데 그만큼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사실 이 밸류업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잘 받쳐줘야 되는데 완성차의 경우에는 이미 원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면 훨씬 더 환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뒷받침, 그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도 충족이 된 걸로 확인이 됐고 또 저희가 매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인도 법인도 연내 상장을 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현대차 5% 그리고 기아차는 3%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 또 완성차 나온 김에 주말에 나왔었던 전기차 이슈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요. 또 불이 났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번에는 주차돼 있던 테슬라에서 불이 난 건데 아직까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화재 사고 때문에 오히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제조사를 공개하게 되면 발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투심이 반응을 했었죠. 다만 전방 수요에 대한 회복은 아직까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친환경에 대한 기조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렇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수요 회복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에너지 3사, LG 에너지 솔루션 비롯해서 셀 3사들의 주가는 아직까지 좀 탄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지 잠시 뒤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플러스 알파 이슈 확인해 봅니다. K-뷰티 화장품에 대해서는 호재가 계속 있네요. 주문이 늘어나면서 캐파는 확장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증권사에서는 2분기 순이익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 60% 넘게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하반기에 또 금리 인하 국면에 또 다른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와 함께 증권사와 더불어서 우리 그 건설사까지도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촉박하네요. 이제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의견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얘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반도체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봤을 때 반도체는 빼놓을 수 없는 그 유턴의 가장 강력한 신호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장에 두 분께 여쭤봤을 때 다른 출연자분들 그래도 아직까지 엔비디아 실적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두 분 다 결을 같이 해주셨거든요. 오늘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먼저 이슬이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은 이제 그 급락에 따른 어떤 리바운드 효과는 좀 나오고 있지만은 저도 좀 크게 보면은 좀 같은 의견이긴 합니다. 정말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지나친 낙관보다는 조금은 이제 신중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수출 데이터는 여전히 좀 견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요 수출 품목 1위 중에서 아직도 반도체가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AI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HBM 그리고 D램, 낸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이런 반도체 패권 전쟁은 앞으로 대선이 다가올수록 좀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살짝 좀 우려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누가 되든 사실상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할 공산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중국 쪽에서 뭐 이를 대비해서 디램을 뭐 사재기를 해놨다 이런 뉴스들도 나왔지만은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단기 실적은 좀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어떤 전반적인 이런 산업의 좀 행태를 좀 많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광물 쪽으로 지금 또 규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현재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좀 이런 쪽으로 높기 때문에 사실상 타격이 아예 없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 이런 패권 경쟁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이 되었었던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무조건적인 이제 낙관보다는 조금은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8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더 체크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반등이 쭉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고점을 넘고 추세적으로 가려면 28일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선 괜찮지만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우선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확인하고 가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시장 안에서도 코미코는 그러면 유효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코미코도 네. 그 단기 관점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낙폭이 상당히 좀 심했다라는 점, 그리고 반등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눌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의 예상치보다 27%가량 웃도는 이런 수치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안에서도 사실 이런 실적에 대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업황보다는 조금 종목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장비 업체에 대한 수주 증가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HBM 그리고 D램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 정밀 세정에 대한 어떠한 그 기술력 요구도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연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이 코미코의 어떤 수주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나친 낙관만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 급락분에 대한 리바운드는 좀 충분히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밸류 부담이 적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업황 섹터에 대한 전체적인 추세 상승은 기다려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종목별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종목 고르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좀 같이 하세요. 저도 일단 뭐 종목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있어 왔던 부분들 중에 사실 하락폭 쪽에서 좋은 실적이라든지 좋은 회사인 거는 분명하지만 사실 빠진 게 그런 실적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는 일단은 예상하는 부분에서는 특히 V자 반등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너무나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뭐 대선 불확실성이 첫 번째로 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좀 빠져왔던 부분들 중에 주요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 AI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네, 의구심이 네.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은 좀 계속적으로 투자가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럼 사실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한번 골라봐야 될까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지금 최근에는 상반기까지 HBM 투자에 대해서만 국내 수급들이라든지 그렇죠. 종목들이 좀 많이 아웃퍼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도 실산업에서도 그 뭐 메모리 3사들이 다 그 HBM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좀 수월해진 곳이 특히 D램 쪽인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 좀 D램 가격이 좀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최근에 특히 그 3분기 계약 그 공급에 따르면은 특히 기존에는 한 5% D램이 정도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한 10% 가까이 좀 이런 수치가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HBM 투자 때문에 좀 소홀해졌다, 공급이 좀 제한되었다 이런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이 이제 그 앞으로의 미국의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사재기 매입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도 뒤풀이가 되거든요. 그럼 국내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도 좀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그간 HBM에 좀 뒤져왔던 그런 밸류에이션 때문에 사실 좀 아직 좀 주가 수준이 많이 상승을 안 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거시 쪽으로 네.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대형주 쪽에서는 네. 아마 그 베타가 좀 높은 것은 삼성전자 쪽 그리고 뭐 유진테크 그리고 이제 제가 들고 온 기업은 원익 QNC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번에도 하락폭이 좀 상당히 많이 컸던 기업이고요. 근데 실적은 상당히 또 탄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분기, 2분기를 걸쳐서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메모리에 대한 그런 투자는 사실 25년부터는 좀 활발하겠지만은 근데 지금도 실적이 이미 좋으니 앞으로도 좀 좋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일단 메모리 전공주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날수록 실적이 계속 좀 오르는 구조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성장은 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일단 업황보다는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봤을 때 종목에 대한 선별력이 참 중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익 QNC와 또 코비코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요.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바이오, 화장품, 자동차 뭘 골라야 할지 저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일단 이슬이 대표님 의견 궁금합니다. 뭐 각자 섹터마다 매력도가 다르잖아요. 네. 코로나는 지금 당장 확산세를 보이기 때문에 또 바이오는 놓기는 좀 그렇고 네. 화장품은 놓으려고 하니까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사실 세 가지 섹터가 모두 이제 저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렵죠. 굳이 거기서 한번 좀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화장품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정말요?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당장의 이슈가 좀 가장 강한 것은 아무래도 그 버크셔 쪽에서 그 이제 올타뷰티에 대한 주식을 매수를 했다. 이 이슈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내 시장에도 이런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 없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그 이슈 하나만으로도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투자 관점으로는 좀 볼 수는 없겠지만은 워낙에 이제 또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세 개 섹터 중에 보면은 사실상 그 상반기 때 또 이제 수출량이 가장 또 많이 증대가 됐던 게 이제 그 화장품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색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 수출액이 지금 24%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거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떠한 업황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화장품주들 역시도 실적에 따라서 좀 희비교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업황에 대한 중심으로 좀 가시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이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실적 잘 나온 게 뭐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실리콘투 이런 기업들은 지금 3월부터 4월, 5월, 6월 매달 이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주가도 같이 달려줬거든요. 근데 역으로 보면은 그동안 가장 많이 빠졌던 게 이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아모레 빠질 때 사실상 다른 기업들이 별로 영향은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또 실적이 나와주는 기업들은 전혀 연관 없이 지금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냥 화장품주를 픽하시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좀 실적이 제대로 잘 나오고 있고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실적은 참 좋을 거 알고 있었지만 눈높이가 높았다 보니까 잘 나와도 빠지는 기업들이 대다수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버크셔 뉴스가 나와도 이게 잠깐 일시적인 호재가 아닐까라는 또 기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그 부분이 이제 뭐 염려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거기 이제 입점해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사실
뭐 입점을 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잘 팔리는 거는 또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울타뷰티 입점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은 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상 그 울타뷰티 쪽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PER이 업황이 20배가 넘어갑니다. 상품주가.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많이 못 갔었던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PER이 한 12배, 13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네.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울타뷰티 쪽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미국 주식에 대한 팁까지 주셨네요. 어찌 보면은 반도체가 이렇게 빨리 되돌릴 수 있었던 이유,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인데 화장품도 그런 기조에서 같이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주임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거 원픽으로 일단은 고르시겠어요? 세계 중에서는 특히 네. 바이오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바이오 특히- 안에서는 코로나 쪽인가요? 아니면 바이오는 CDMO나? 특히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전체적으로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일단 바이오 섹터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유는 특히 일단은 최근에 앞서 올 매크로 그런 변수들이 다 바이오를 좀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첫 번째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명분,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특허 만료에 따른 그런 이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수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명확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좀 중립 지역의 섹터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 특허 만료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예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알테오젠 쪽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좀 더 광폭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어떤 종목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특히 바이오 대형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도 골고루 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최근에는 특히 해리스의 지지율이 거의 뭐 한 57% 정도로 트럼프를 상당히 좀 많이 앞서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트럼프가 최근에 좀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자면은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집권 당시에 이 FDA 승인을 자기가 상당히 좀 많이 단축을 시켰고, 이 바이오 테크 산업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가끔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국내 바이오텍 기업도 상당히 좀 많이 수혜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또 해리스 쪽으로만 봤을 때도 특히 해리스 쪽에서는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연장선으로 좀 봤을 때도 특히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수혜가 좀 광범위하게 좀 포착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코로나뿐만 볼 것이 아니라 특히 바이오 대형주 시가총액 순으로 좀 한번 골고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지난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종목도 다 소개를 한번 드린 것 같으니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진펜트라 허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상승폭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긴 네. 하지만 이 바이오 대형주 내에서는 특히 좀 상승폭이 좀 많이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특허 만료에 따른 국내 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특히 시밀러 종목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지속적인 시밀러가 계속적으로 허가가 됐을 때 그런 바이오 지속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가 인하에 대한 이슈도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고, 그리고 세트렌의 경우는 합병 이슈가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것도 내년으로 조금 미뤄진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세트리온도 코로나랑 같이 엮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진짜 전체적으로 세트리온 좀 유망해 보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는 두 분 다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포르투갈이었나요? 전기차 화재가 그 렌트카 주차장에서 발생을 해서 무려 200대가 넘게 지금 전소가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금요일 날 화재가 났었던 그 사고 차량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도 지금 200대다 보니까 규모가 커서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우리가 전기차 투심이 어떤 쪽으로 이 이슈를 소화할지는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사실 처음에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는 뭐랄까요? 이게 투심을 오히려 좀 꺾는 거 아닌가를 생각했는데 제조사가 공개되면서 오히려 중국에서 반사소리를 입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틀었단 말이죠. 이 사고 국내 증시 오늘 전기차에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그 사고뿐만 아니라 지금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네. 일어났었던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반사수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좀 더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보고는 있고요. 어허. 왜냐하면 특히 일단은 지금 유럽 쪽에서도 좀 광범위하게 2차 전지 아니 전기차에 대한 네. 그런 좀 캐즘이 좀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로만 봤을 때는 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네. 반사수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좀 광범위하게 좀 힘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응은 네. 좀 다를 것이다. 이슬이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뭐 이슈적으로 보면은 반사수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뭐 이런 화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보면은 실적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반사익 수혜를 보려면 결국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어떠한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어떠한 그림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그 22년도 이후로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했다라는 점, 앞에서 이제 주임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캐즘 현상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지금 화재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단기간에 이게 실적을 좀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선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화재 사고의 원인 차량은 테슬라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도 테슬라였죠. 테슬라 투심이 악화되면 결국에 우리 국내 시장 2차 전지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을 조금 변동성에 유의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섹터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보고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갈 걸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인가요? 네, 네, 네. 일단은 뭐 이번 주에도 좀 이슈들이 많습니다. 특히 좀 많죠. 주말간에 가까워질수록 좀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주 초반에는 그래도 좀 상승폭을 좀 계속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정. 네, 예. 일단 주말간에는 일단은 뭐 특히 잭슨 홀 미팅과 그리고 우에다 총재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명분에 대한 연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변동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다 정리된 것이 특히 2분기 실적 발표가 다 완료가 됐었는데 네. 특히 종목별로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별 간에 일단은 기업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좀 추격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전체적인 지수로 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특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방향성, 한 방향성으로 좀 논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좀 박스권 장세를 좀 많이 예상을 하면서 그런 좀 변동성 플레이를 조금씩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매수를 좀 해봐야 될 종목은 그럼 없을까라는 종목에서는 특히 좀 과매도권에 특히 많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거기서 일단은 실적 간에 좀 탄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특히 뭐 원익 QNC 같은 그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낙폭이 좀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좀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익현 씨 아까 말씀해 주셨고 NH 투자증권도 갖고 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증권주는 왜 어떤 연유였죠? 증권주 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이 탄탄하고요. NH투자증권을 저번에 얘기했었던 거는 일단 네. 밸류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당장 밸류업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9월 달이면 이제 다음 달이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해보는 것도 참 지혜로운 전략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은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한 줄로 말씀드리면 저도 정강 후약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이어가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로 갈수록 또 주요 지표들 그리고 이제 잭슨홀 이벤트 등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요일 이후로는 조금씩 이제 변동성이 강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너무 이렇게 좀 적극 매수보다는 조금은 이제 관망하시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월, 화, 수는 조금 상승 추세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 뭐냐면 이제 과대납폭주들 위주들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 이제 CPI라든지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경기에 대한 어떠한 회복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가장 근접한 게 이제 그 패션 관련주들, 의류 관련주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안 나왔었고 많이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런 소비에 대한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런 이제 투심을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영업무역 그리고 FNF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의류주들도 보니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소매 기업들, 지금 미장도 그렇고 스타벅스부터 월마트까지 잘 갖고 있습니다. 이 흐름 우리 시장에서 조금 받아가줄지 지켜보면서 정각 후약의 강세지만 저희는 중심 잘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두 분 월요일장 참 예측이 힘든데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